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크리스토퍼 웨이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이 서방 국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뻔뻔하고 해로워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위협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 1월 31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이같이 말을 하면서 우리의 정보나 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는 2000여 건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의 혁신 아이디어나 경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 해커들이 탈취한 개인, 기업 데이터 규모가 다른 모든 국가에서 벌인 해킹 공격을 모두 합친 규모보다 더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서 중국 정부의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한 폐해는 단순히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보다 앞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국 기업이 불법 취득한 기술을 활용해서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 기업과 노동자는 뒤처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실패나 실업 같은 문제들이 벌써 10년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취임한 레이 국장은 특히 부임 후에 중국의 위협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위협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 국장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전 세계를 향한 해킹 공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지난해 7월 19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청부 해커를 고용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펼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가해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무책임하고 또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양식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추가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이메일 서버에 대한 공격도 중국 정부가 관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를 악의적인 사이버 해킹 배후 세력으로 지목을 했던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후에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집단 하프님이 주도했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사이버 통합 조정 그룹을 만들어서 해킹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당시 해킹으로 미국에서만 최소 3만 개의 기관, 그리고 전 세계에서 14만 개 서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킹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연방정부 피해는 없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 고위 관리까지 연루된 중국의 광범위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우려가 커진다 그러면서 중국의 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 또 안정, 신뢰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무책임한 행동 양식은 세계의 책임 있는 지도 국가로 보이고 싶다는 자신들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국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국가안전부 해커 4명을 기소했고, 이들이 2011년부터 2018년 미국과 독일을 포함해서 최소 12개 나라에서 해상, 항공, 국방, 교육, 의료 같은 주요 분야에서 외국 정부와 기관을 겨냥해 활동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들은 중국 국영기업과 상업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정보를 훔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특히 장기적이고 자원집약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정보를 캐갔다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 25만 대 이상의 서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면서 해킹은 2021년 1월에 시작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2일에 이를 인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지난 2021년 8월 20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미 법무부는 중국의 하이난과 샤먼 등 이 4개의 장소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펼쳐서 여기에 대해서 이 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8월 19일 백악관 연설 직후에 중국 정부가 글로벌 사이버 스파이 작전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한 해커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전면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7일에도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DNI를 찾아가지고 사이버 공격은 현실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피해와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실제 총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해킹 공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국 측은 의혹을 꾸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무책임하고 증거도 없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나 작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이번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는 일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렇게 전 세계 대상의 사이버 작전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다양한 해킹 등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죠. 지난 2021년 4월에도 중국이 일본의 항공우주 탐사국 JAXA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비롯한 200여 개의 일본 기업과 연구기관을 사이버 공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 경시청은 중국의 해커 집단인 UNC2630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악성 프로그램으로 미국 방산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탈취해서 미국과 유럽 정부기관과 금융업체까지 해킹을 해왔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의 사이버 공격도 가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쿄 경시청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도 중국은 왕원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중국은 사이버 공격 자체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미쓰히로 장관은 이번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언도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반박을 또 재반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대외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수군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공작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이버 수군이라는 게 뭐냐면 3천만 명의 댓글 부대를 포함해 가지고 국내외의 여론을 조작하고 더불어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하는 비밀스러운 조직을 일컫습니다. AP통신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가 지난 2021년 5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만들어진 중앙인터넷 보안 정보화 영도 소조 아래 작업국, 그리고 사이버 사회공작국, 모바일 인터넷 관리국, 사이버 보안 조정국, 국제협력국 같은 총 5개 부서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사이버 수군의 본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 안정화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매년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53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예산을 이 사이버 수군 운영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버 수군은 지난해 3월 2일 뉴욕타임스를 통해서도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지난 2020년 본격화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진행 중이던 10월 13일 갑자기 약 2천만 명 인구의 뭄바이시에서 발생한 도시 전체의 정전 사태가 중국군 해커 부대의 소행이었고 당시 군부대는 물론이고 병원과 각종 에너지 공급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비상 발전 시설이 없는 곳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당시 외교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정보 탈취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대칭 외교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은 경쟁국에 우리는 당신들을 언제든지 사이버 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를 보내는 군사적 압박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업체마저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수단으로 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에 저항하는 주변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중국을 러시아, 이란, 북한과 함께 사이버 유역국으로 지정하면서 특별한 감시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의 이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작 관련 내용이 공표된 시점입니다. AP통신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미국 최고 수사기관 수장의 이날 발언이 중국이 오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어서 더 주목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당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해소에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경제 안보 분야의 최대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발언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AP통신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한시도 이 중국이라는 제1의 적대국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압박 정책을 중국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